안녕하세요. 손성도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여기서 영상을 찍다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갑자기 36개 주랭랑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찍고 이제 저 밑에서 멧돼지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양평인데요. 아직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태권도장도 그렇고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36개 주랭랑 하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장도 경영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가만히 물러 있지 말고 뭔가 새로움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태관 방지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관 방지 시스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수련비 날짜를 통일하라 입니다. 그게 뭐냐면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이 입관 날짜가 다 각자 다르죠. 각자 달라서 어떨 때는 갑자기 저 친구를 좀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고 또 운동 강도를 때에 따라서 또 높여야 될 일들도 있는데 수련비 날짜에 임박한 아이를 야단을 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태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가끔 아이들은 자기가 힘든 일이 느끼거나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느끼거나 혼을 맞았다든가 한 어떤 이야기 자기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사실 거짓말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날짜가 다르다 보면 운동 강도 부분도 그렇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야단도 치고 혼도 내야 되는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바로 잡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련비 날짜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다 낸 다음에 대부분 한 통일 날짜 하루만 딱 잡으면 한 2, 3일 안으로 대부분 한 8, 90% 들어오죠. 그러면 수련비가 다 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 운동 강도를 높입니다. 아주 높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혼도 내고 단체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죠. 혼도 내고 또 이렇게 업앤다운 또 혼도 냈으면 정점까지 찍었다면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운동의 프로그램의 강도는 업앤다운을 합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곡선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운동 생략적으로 봤을 때 운동 강도 정점을 찍고 쉬어줄 때 체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쉴 때 체력이 향상돼서 올라가는 것이지 계속 강도만 몰아붙인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수련생들의 운동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수련 지속의 저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업앤다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련 및 날짜를 통일해서 2, 3일 안에 한꺼번에 받고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련 및 날짜를 그럼 언제 하는 게 좋느냐. 지역에 보통 보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월급 날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5일, 15일, 25일 단위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초에 하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보통 한 5일 또는 7일 하는 게 좋은데 너무 1일이나 2일 정도 하면 8일, 1일, 3 연휴가 있어서 그 시기에 지나버리면 한 달 놀게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정도 보면 1월 1일부터 한 1, 2, 3 정도 아마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5일이나 7일 날짜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7일 날짜 회비를 날짜가 되면 보통 5일 정도 돼서 수강료 납부일을 공지를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보통 6일, 7일, 10일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10일 딱 수련비가 다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운동 강도를 높입니다. 서서히 높여서 정점까지 막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갔다가 또 다운을 시킵니다. 다운을 시킬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교육을 하느냐, 그때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미션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련비 날짜는 대부분 보면 5일에서 7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러면
수련비 낼 날짜에 그러면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지 시스템 세 번째예요. 그때 학부모님도 흔들리기 때문에 수련비 낼 날짜에 맞춰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좋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태권도장 계속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언제 고민을 하냐면 수련비 날짜가 임박해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번 달에 했던 교육들, 앞으로 할 내용들, 그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 자녀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죠. 운동 그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 및 필요성과 효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학부형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학부모님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 가정통신 영상이. 가정통신문이 태권도장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뽑아라면 가정통신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글 내용은 지도자의 를 알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젊은 사범님 같은 경우는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반대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찌거나 못생긴 사범님들은 뭐 교육 제대로 하겠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그린 사범님들이 글을 딱 학부모들이 보내줬을 때 그 내용, 글 내용 수준이 상당히 높다면 학부모는 그 지도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성공도장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통신문 영상이고, 지금도 제가 행복한 꿈 태권도 동호회라는 연합회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의 성공사를 발표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도 가정통신문입니다. 요즘은 가정통신문이 가정통신 영상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서 많이 전달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련비 날짜에 학부모님 가정통신 영상도 같이 보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지 시스템 네 번째, 매일 반드시 땀을 흘려라. 쉽게 말해서 운동 중독 증상이 걸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 기능적인 면을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데 방점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땀을 흘리되 운동 시간 점점 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운동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생들이 따라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땀을 매일 흘리다 보면 땀을 안 흘리면 찝찝한 느낌을 본인 수련생들이 느껴요. 그래서 자동으로 태권도장에 본능적으로 오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게 학년이 저학년 점점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한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높은데, 특히 이제 고학년들, 운동을 오래 한 아이들 운동 강도를 상당히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 높이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수련비 날짜 통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련비 낼 날짜에 맞춰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영상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 운동 중독 증상이 걸릴 수 있도록 매일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한 단계 더,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빠지거나 좋아하게 되면 누가 말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쪽 달려가죠. 그죠? 뭐 사랑에 빠지거나 무엇에 취미에 빠지거나, 그게 빠지면 주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고 말리면 말릴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태권도장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힌트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 해주실 때는 이렇게 반이 몇 반인데 한 반을 다 몰아서 그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 하는 날은 되게 기대돼요. 기다리고 아침부터 막 빨리 가고 싶어지고. 태권도장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죠.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그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기초적인 단계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그렇게 고개 끄듬이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 이 도장 경영 시간에서 졸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제 다음 강의를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구독을 눌러 두시면 다음번 영상이 자동으로 아마 여러분들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한 10분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되는 거니까 반드시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 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